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며칠 전에 이어서 제 앞으로 조선업을 바라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벌크 선박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 조선 섹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면 약간 차익의 성격도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늘 살펴볼 몇 가지 이슈들이 좀 투심을 훼손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 파트까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에 못지않게 우려 섞인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우려 섞인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이 벌크 선박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 오늘 조선주들의 투심을 훼손시킨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이 기사의 내용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LNG 시장이 이제 2024년에 이제 LNG 투자가 단기적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LNG 시장이 성장하는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2024년에 이제 56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행해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 투자 규모가 꺾인다면, 그러니까 이에 비례해서 이제 선박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도 이제 꺾일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어디서 얼마큼 감소할 거라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단기 고점 이슈가 불거져도 전혀 이제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 자체에 더 많은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금액도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LNG 시장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쉘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앞으로 LNG 시장은 2040년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LNG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바로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특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40년까지 동남아시아는 주로 이제 LNG 수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 2040년이 이 LNG 전체 시장의 피크아웃이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사들한테 LNG 선박 발주를 해도 이제 2027년에나 선박 인도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이 설령 대비 13년에서 한 15년 남짓밖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정말 선박이 필요해서 급하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급한 시점이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 번에 이제 100몇 척씩,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로 발주가 나오기에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카타르가 발주하는 물량만큼 이제 대규모 발주가 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이 원전 이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제 이제 일본이 원자력 발전 카드를 다시 이제 활용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내년 여름부터 7개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이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은 이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가동을 재개한 원자로 수는 이제 34개 중에서 이제 17개로 절반이 넘어가죠. 보시는 건 이제 LNG 가격,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LNG 가격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 러시아랑 사할린2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 비중을 줄여오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결국 높은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참아왔던 일본이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가동을 늘린다면 이제 향후 이제 일본의 LNG 수입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원전을 재가동하는 추세로 이제 만약에 흐름이 이제 바뀐다면 이거는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도 지금 당장에는 LNG 터미널을 만들고 또 이제 급하게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 독일도 이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LNG에서 서서히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LNG를 실어 나르는 조선사들의 입지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큰 어떤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조선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중심이 되는 이슈인 만큼
메인에 두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슈를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인 이제 벌크 선박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중국의 이 철광석과 이제 석탄의 수입량을 이제 도표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쑥날쑥하지만 이제 올해만 보면은 이제 들쑥날쑥하지만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전 세계 조강 생산량도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철광석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어떤 지표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도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2016년 이후에 최저 이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이제 원자재 수요가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현재 벌크 선박 오더북을 보면 거의 뭐 역대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 뭐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지만은 6에서 한 7%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운업을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실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박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서 그렇다기보다도 현재 이제 벌크 선사들의 주가나 앞으로 이 오더북 지표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조만간 어떻게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구간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앞으로의 L&D 시장과 또 이제 벌크 선박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